조성 경유에 많은 의문을 낳고 있는 진안가위박물관 관장이 이항로 진안군수의 핵심 공약 사업에도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결국 서남대에 학교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남대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적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팔북동을 비롯해 전국에서 폐기물 발전소 민원이 끊이지 않자 관련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전라북도가 혁신도시 악취의 근원지로 꼽히는 김제용지 축산단지에서 돼지 농장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진안가위박물관장이 진안군의 가위값을 부풀려 팔았다는 보도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요. 네, 이 박물관장이 이항로 진안군수의 핵심 공약 사업에도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발 806m인 북위산은 진안의 주산으로 불립니다. 진안군은 북위산 정상부의 천문대를, 산 아래 원현장 마을에는 개구리 같은 양서류를 볼 수 있는 자연 생태 체험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각각 98억 원,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다 해도 진안군 예산만 10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하지만 사업 효과는 불투명합니다. 부안군과 남원시, 무주군 등이 천문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관람객이 적어 입장료 수입으론 운영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십억 원을 들여 천문대를 지어놓고 해마다 세금으로 운영비를 메꾸고 있습니다. 생태 체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산에만 이미 2개의 생태공원이 있는 데다 어느 농촌이든 흔히 볼 수 있는 개구리가 진안군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북위산에 천문대를 세우는 별빛 고온 사업과 이곳에 양서류 등을 전시하는 자연 생태 체험장 조성 사업은 모두 이항로 진안군수의 공약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공약 사업에 가위박물관장인 이모 씨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출마를 준비하던 이항로 진안군수를 만나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룻밤을 묵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려면 벨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말씀드린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양서류 박물관하고 그 천체 천문대도 역시 이 씨는 담당 공무원을 만나 여러 차례 자문을 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문들을 받게 됐고요. 어떤 직위나 어떤 자격을 가지고 군정에 자문을 했느냐, 그게 궁금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솔직히 모릅니다. 우리 둘 다. 이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천문대와 자연생태 체험장이 완공되면 이미 가위박물관을 위탁받은 이 씨에게 또 위탁을 맡기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진안군은 이 씨가 곤충박물관을 운영하고 천문 관측에도 경험이 많아 자문을 구한 것뿐이고 두 시설의 운영을 이 씨에게 맡기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나친 억측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가위값을 부풀려 진안군에 팔았다는 전주방송의 보도로 논란이 커지자 이 씨는 이 두 사업에도 손을 떼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뭐 진안하고 뭐 천문대도 뭐 이제 제가 이제 그 아이디어를 드린 상태에서 끝내려고 합니다. 지난해 참 어떻게 꽃을 달아주려고 제가 시작했던 일이 내가 오히려 괜히 폐를 끼치게 되는 일을 했구나, 뭐 이런 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시 팔복동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폐기물 발전소 민원이 끊이지 않자 국회가 관련법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폐기물 에너지 수익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발전소 운영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폐기물 발전소는 폐타이어를 비롯한 고형 폐기물을 태워 전기를 생산한 뒤 이를 판매해 수익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고형 폐기물을 태우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을 부추길 거라는 반발이 큽니다. 국민의당 송금주 의원을 비롯한 11명은 폐기물 발전소 민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촉진법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고형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비재생 폐기물 에너지 사업자의 경우 공급 인증서인 REC의 추가 발급을 금지했습니다. 전주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폐기물 발전소의 수익이 급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전소는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에 SMP로 팔거나 대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공급 인증서인 REC를 판매합니다. 개정안의 통과로 REC 발급이 중단되면 대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전기를 팔 수 없어 업체 수익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REC 발급을 받지 못할 경우 사업자는 발전 수익이 절반 이상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뿐만 아니고 신규 사업자도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 주민과 환경단체는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 발전소는 에너지 정책의 후퇴라며 반발할 가능성이 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JTB 뉴스 김철호입니다. 서남대에 학교 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서남대 학생들은 인근 다른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됩니다. 서남대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적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가 서남대에 대해 학생 모집 정지와 대학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학교 폐쇄일은 내년 2월 28일입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도 법인 해산 명령을 같이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고 재정 기여자를 통한 정상화 방안도 실현하지 못해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남대는 횡령금 변제와 체불임금 청산 등 교육부가 시정 요구한 17건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폐쇄에 따라 서남대 학생들은 인근 다른 대학에 동일 유사학과로 특별 편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서남대 학부생 1,890여 명과 대학원생 138명이 대상입니다. 관심이 높은 의대 정원의 경우 2019학년도 한시적으로 도내 대학에 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남대는 예상보다 빨리 폐쇄 명령이 내려졌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학교 폐쇄 명령은 오히려 비리 사학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비리 재단인 구재단에 대해서 편들어주기식 정책이 아닙니까? 또 비리 사학의 어떤 재단을 옹호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계속 피고 있다는 거고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은 한 폐기 명령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현재 서남대 교직원들은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업무를 거부하고 있어 2학기 성적 산출과 특별 편입학 절차 등 남은 학사 일정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서남대 측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남대는 개교 2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김제 용지 축산단지는 전북 혁신도시 악취의 근원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용지의 돼지 농장들을 매입하기 위한 작업이 시동을 겁니다. 보도에 이승환 기자입니다. 익산 왕궁처럼 대규모 축산단지가 있는 김제 용지입니다. 돼지의 경우 46개 농장에서 14만 6천여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하는 액비와 퇴비 공장, 그리고 분뇨 처리장만 10곳에 이릅니다. 전북 혁신도시 악취의 근원지일 뿐만 아니라 새만금 수질오염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전라북도가 내년부터 용지 돼지 농장들을 매입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1억 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 사업비로 용역을 실시해서 돼지 농장 매입 근거를 마련한 뒤 매입 예산 500억 원을 순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 용역에 들어가면은 그 왕궁과 마찬가지로 용지도 세특법에 의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지 여부를 환경조사를 하게 됩니다. 용지 축산 농민들은 일단 매입 사업에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보상과 이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충분히 해주면 헐싸움도 있겠죠. 그렇다고 보면 뭐 아무래도 많이 호응이 되겠죠. 익산 왕궁에 이어 김제 용지에서도 축사 매입 사업이 본격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60대 좀도둑이 경찰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런데 훔친 물건들이 소고기와 꽃게 그리고 간고등어입니다.
아흔이 된 노모에게 대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트 안 한 남성, 62살 이모 씨입니다. 물건을 고르는 것 같진 않고 안절부절 한참을 두리번거리던 이 씨. 들고 있던 물건을 가방에 숨깁니다. 식료품 코너에서 들고 온 꽃게였습니다. 되팔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이 씨가 먹을 것을 훔친 이유는 아흔이 된 노모 때문이었습니다. 꽃게탕을 끓이니까 어머니가 식사를 잡아주셔야 되니까 가르치다고 한편으로 이제 훔친 것으로 음식을 먹게 해서 마음에 안 줬다고. 이 씨의 범행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엔 소고기, 올해 4월엔 간고등어를 슬쩍 하다 덜미를 잡혔는데 그때마다 선처를 받았습니다. 딱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면은 또 노무는 또 누가 모시고 파출소에도 그 어떤 처벌 같은 것은 굳이 필요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원치를 않으니까. 아흔의 노모를 부양하며 절도를 자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사정을 동정했기 때문입니다. 새우고기라든가 뭐 이런 괜찮은 음식으로 드리고 우리가 밥을 굶고 그러다 보니 영양이 많이 부족하고 제 능력이 안 되는 게 들어가고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짓을 하고. 경찰은 절도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더 있는지 캐묻고 있습니다. 그릇된 효심은 좀도둑이라는 멍에만 남겼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한 달 앞당겨 고군산 연결 도로를 전면 개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공정률이 99%로 이번 달 안에 공사를 마칠 수 있어 내년 1월로 예정된 전면 개통 시기를 앞당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차장과 휴게실 등 편의시설 설치가 늦어지면서 당분간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산과 중국 석도를 오가는 카페리 증편에 해양수산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1월에 열리는 한중 해운협상에서 군산 석도 카페리 증편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해양수산부가 현재 군산항 물동량으로는 당장 증편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천과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들도 군산 석도 카페리 증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증편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군별로 크게 다른 장애인 콜택시 조례를 하나로 묶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시군 장애인 콜택시의 기본료를 일원화하고 운행 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는 한편 운행 지역을 전북 권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군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시군과 협의를 거쳐 내년에 14개 시군의 조례를 동일하게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강인철 30대 전북경찰청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강인철 청장은 취임사에서 경찰의 기본 업무는 주민, 시민, 국민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치안을 갖추는 것이라며 안전한 전북을 만드는 데 힘쓰는 경찰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출신인 강 청장은 서강대를 졸업하고 34회 사법고시 합격한 뒤 경찰에 입문해 서울 종암경찰서장과 광주지방경찰청장 등을 지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영하 0도 등 영하 1도에서 영상 1도의 분포로 매우 추웠습니다. 현재 무주, 진안, 장수, 임실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도 무서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하 8도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5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는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새벽 사이에 일부 북부 지역에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휴일에도 눈이 오겠고 당분간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